소리 없이 찾아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내 몸의 숨은 만병을 깨우는 주범, 만성염증.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만성염증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만성염증이 각종 질환은 물론 암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발을 절단할지도 모르니까 눈으로 가는 신경이 거의 다 죽었어요. 안 보여요, 잘.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속 시원하지가 않고. 만성염증은 전신 어디에서든 발생해 사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촉즉발, 쌓이는 순간 독이 되는 만성염증의 위기에서 내 몸을 지켜라.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습관 속에서 만성염증을 부르는 원인을 점검하고 염증이 보내는 경고로부터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솔루션 공개. 암을 부르는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을 이기는 방법이 지금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살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뇨가 심해서 평상시에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 편지 보냅니다. 전문가 선생님께서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들쑥날쑥한 혈당 수치가 고민이라는 한 남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의 일회인 인혜진 씨를 발견한 곳은 한 반찬 가게인데요. 장조림 같은 건 어디 있어요? 장조림 여기 있는데. 장조림 하나만 주세요. 이거 가져가실래요? 이거 하나 사고. 젓갈 같은 거는요? 창란젓. 이것도 방금만. 이거 밴댕이에요? 예, 은댕이.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짠 것만 좀 모르세요? 아니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짠 게 덜 상하고 오래 먹을 수 있고. 유독 짠 반찬만 구입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초콜릿을 꺼내 먹는 혜진 씨. 관리하시면 원래 그렇게 단 거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까 혈당이 떨어지면 제 몸에서 그걸 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혈당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초콜릿 하나 먹는 거예요. 요건 사탕, 요건 초콜릿. 왼쪽 거는 그건 뭐예요? 저 껍데기요.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먹는다? 혈당 조절이 고민이라면서 짜고 단 음식들을 습관처럼 먹는 상황. 집으로 향하던 중 이번엔 사탕까지 꺼내 먹는데 혜진 씨의 혈당 관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들어오세요. 외출 후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혈당 체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의 공복 혈당은 정상 수치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체중이 10kg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혈당을 딱 재니까 500이 넘게 나와갖고 119 불러서 목동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한순간 치솟은 혈당으로 인해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도 잠시. 문제는 이후. 혈당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유독 식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 오래전부터 몸에 배인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5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혜진 씨. 당시엔 날렵한 체형이 돋보이는 선수였는데요. 내가 프라이급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4kg급.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70이 넘으니까 뭐 한 20kg 가까이 부른 거죠. 근데 여기서 그 54kg 나갈 때를 찾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 찾죠. 20kg 이상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이때도 제가 시합에 나가려면 체중을 10kg 정도 넘게 빼고 그랬는데 시합 끝나면은 그동안 체중 빼면서 못 먹었던 거를 시합 끝나면 그걸 다 먹는 거야 한꺼번에. 근데 그때는 젊었을 때라 갖고 건강 같은 거는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잘못된 식생활이 결국 그의 건강을 무너뜨린 건데요. 또 균 같은 게 들어가면 또 발을 절단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로션 발라갖고 발 촉촉하게 해줘요. 갈라지지 않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오른쪽 발이 괴사되면서 절단할 위기에 놓였던 혜진 씨. 뿐만 아니라
당뇨 망막증으로 한쪽 눈은 실명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요. 당뇨로 인한 질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식생활 개선이 우선이지만 그의 식탁은 여전히 짜고 자극적인 반찬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다는 한 가지, 바로 막걸리. 그가 건강 관리에 이토록 소홀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불면증도 조금 있어요, 나는. 애들 2006년도에 미국 보내고 바로 그날부터 불면증이 와갖고요. 이렇게 반주 먹으면 잠도 조금 빨리 오는 것 같고. 두 딸을 유학 보낸 후 생긴 불면증. 그리움을 달래고 잠을 자기 위한 수단으로 술을 선택한 건데요. 이후 식습관 관리가 급격히 무너지며 하루 3번 인슐린을 맞아야 할 만큼 혈당이 높아진 겁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당뇨와의 사투. 그가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뭐 평생 친구처럼 계속 맞아야 돼요.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잘못돼갖고 옛날처럼 또 병원에 뭐 입원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올해로 22년째 학습지 방문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준민 씨. 치즈. 빽빽한 일과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데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인해 그에겐 말 못할 고충이 따른다고 합니다. 예, 할머니. 예, 아유. 이거 지금 갓 금방 짠 신선한 우유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드세요. 감사한 마음에 찬 우유를 마셔보지만 쉽게 넘기지 못하는데요. 더 드세요. 시상하신데 더 드시죠.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쉴 틈 없이 다음 수업 시간에 맞춰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준민 씨. 어디가 불편한지 인근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데요. 예. 아우, 예. 그가 급히 달려간 곳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소화제까지 챙겨 마신 후에야 편안해진 얼굴. 찬 우유를 마시고 탈이 날 만큼 예민한 상태이건만 이상하게도 차 안이 간식으로 가득한데요. 차 안에요. 간식이 예. 쌓여있네요. 그거는 저 방문 학습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과자 하나 간식 같은 걸 주는데 제가 원인 모를 식장염이 있어갖고 제가 먹고 싶어도 음식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못 먹고 있습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한다? 작년 8월 직장염 진단을 받은 후 1년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빠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낸 준민 씨. 아이들 키우면서 그다음에 일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누적이 된 게 아닌가. 일과를 마친 저녁, 준민 씨는 그제야 편안한 식사를 챙기는데요. 하지만 식당 앞에 한참 동안 서성이며 메뉴 고르기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건 맑은 국물의 해장국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고르고 먹는 데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극적인 거 먹으면은 바로 장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 되고 불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먹는 것처럼 먹고 있습니다.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처방되는 거는 지금 자약만 처방되고 있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영양제랑 그다음에 유산균 이게 좋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빨리 완치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완치가 힘들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저 스스로 많이 답답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슨 이유에서인지 잦은 기침과 관절 통증 등 건강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배영숙 씨.
어깨 많이 아프죠. 목 밑에서 쭉 이렇게 아파와요. 여기도 이렇게 아프고 뼈 사이에 살도 부으면서 이렇게 쑤시고 아프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부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을 내원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몸이 아프긴 했는데요. 네. 근래 와서 더 아파요. 아, 온몸이? 예,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현재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건 시도 때도 없이 관절 곳곳에서 전해지는 통증. 허리가 정면에서 좀 틀어지셨고 디스크가 완전히 닳아서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닳아버린 디스크. 원인을 알기는 힘들어요. 엑스레이 하나 가지고는. 특정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악화가 될 때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통증 부위가 많은 만큼 원인을 단정짓기 쉽지 않은 상황. 30년 전부터 앓고 있는 기침 또한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그녀의 건강 악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 안 좋은 게 한두 가지래야 말이지.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지방에다가 또 혈압도 높고 혈관에 찾아온 이상 신호. 경동맥 목 이쪽이 기름기가 많다고 그러대. 기름이 많다고. 또 다른 거는요? 다른 건 저 허리 아픈 거 하고 무릎, 기침. 너무 많이 아프니까 창피하다. 난 눈이 침침해가지고 써놔야지. 아픈 곳이 늘어날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도 많아졌다는 그녀. 젊어서부터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픈 게 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도 모르니까 답답하죠. 누구세요? 병원 다녀왔어요? 아, 뭐래 그래요 병원에서? 그냥 물리치료 받고 검사하고 그랬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일 갔다 오냐고. 네. 원래 어머니가 좀 이렇게 자주 아프셨나요? 거의 달고 살아요 아픈 거를. 병원도 거의 자주 다니고. 사별 후 홀로 세 딸을 키우며 제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숨가쁘게 살아온 영숙 씨. 딸 셋하고 살면서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으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아파도 그냥 약 사 먹고 병원에 갔다 와서 다시 또 일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았죠. 이제 딸들의 효도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는데요. 염색을 하며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열심인 그녀. 식사 때마다 생선구이와 같이 건강한 식재료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그녀를 괴롭히는 질환들은 왜 나날이 늘어만 가는 걸까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속 시원하지가 않고 그래서 답답하죠. 나날이 심해지는 건강 악화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 앓는 세 사람. 이들을 괴롭히는 원인 모를 질환들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항진되게 되면 이런 염증 물질들이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뇨,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 이런 온몸을 갉아먹는 질환들의 원인은 바로 만성염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공격당하면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만성염증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혈관을 통해 전신에 퍼져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는요, 생성과 사멸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이 세포가 만들어질 때 불량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의 불량품을 암세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염증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암 발병률 또한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만성염증을 무심코 간과했다는 한 여성. 엄마 오늘 아픈 거 그 얘기하려고. 안녕하세요. 에바킴입니다. 시우입니다. 10일차 항암 끝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2기에서 3기 정도 된다고 선생님이 하셨어야 하는데 잘하세요. 유방암 진단 후 투병기를 담은 영상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김지원 주부. 근데 어저께 가슴 사진을 찍고 하고 나니까 새로운 직면에 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더 무섭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과 6개월 전 38세의 젊은 나이로 유방암 2기 판정. 사춘기도 채 지나지 못한 두 아이를 둔 그녀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가 다 까져갖고 피 나고 이게 상처 나서 피가 나고 긁으면 피가 막 터져갖고 질질질. 항암제 부작용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발을 족욕으로 달래주는 아들. 따뜻한데? 녹차가루요. 이 녹차가 이 노폐물 배출에 되게 좋아요. 피부도 부드러워지고요. 시원해요. 아니 물이 이게 발에 감각이 없으니까 물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잘 모르겠어. 족욕으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노폐물 배출을 돕는 건데요. 엄마하고 그리고 나 낳아주고 그랬으니까 뭐 고마운 것도 있고 뭐 아프다니까 내가 챙겨주고 뭐 어렸을 때 챙겨주고 그거 다 해주고 그랬는데 사랑하니까 이제 계속 피로감이 느껴지고 계속 일을 조금 하고 나면 다음날 이렇게 계속 닝게를 맞고 그랬어요. 그 뒤로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가슴에 뭐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암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상 증상을 느낄 겨를도 없이 찾아온 암. 6개월간의 항암 치료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가 지금 빠져서 지금 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잡으면 머리가 우수수수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그게 제일 힘들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애들은 있어도 아직 마흔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우리 애들 어떡하냐. 그냥 엄마 요거만 없으면 좋겠어요. 암만 없고 그냥 간단한 김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딸에겐 건강했던 엄마의 모습이 여전히 선명하기만 한데요. 사실 그녀가 확연히 달라진 건 결혼 직후 야식을 즐기며 날씬했던 체형에 뱃살이 붙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지금은 아예 끊었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 술만 먹으면 괜찮은데 안주가 없으면 또 술을 안 먹었고 저녁에 피자, 치킨 항상 먹었어요. 먹다가 당뇨라고 얘기하길래 병원에서 그때 이제 저녁에 이제 덜 먹게 됐죠. 한마디로 생활 습관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긴 거죠. 음식 그리고 육류. 내장 지방이 늘어날수록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돼 온몸에 확산되기 쉽지만 반대로 염증 억제 물질은 약화됩니다. 이 비만 세포가 분비하는 대표적인 단백질 물질인 아디포넥틴은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 염증 완화 효과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디포넥틴 성분은 지방세포의 양이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는 비만할수록 염증세포 억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원인 모를 질환과 통증에 시달리는 세 사람. 과연 그 원인이 정말 염증에 있을지 확인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세 사람 모두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 특히 비만인 인혜진 씨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예 염증 때문에 이런 큰 병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갖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종기가 나고 막 그러면 그게 염증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 하면은 그것도 염증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결과가 또 있습니다. 김준민 씨와 배영숙 씨의 활성산소 수치가 적정 범위에 들지 못한 건데요. 적당량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막을 파괴하고 결국엔 DNA도 파괴해서 우리 이제 세포의 사멸이나 괴사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가 정상보다 낮으면 세포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배영숙 씨의 원인 찾기에 돌입. 일과를 살핀 결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실내 공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내 환경 전문가 홍성주 씨. 집안 곳곳을 살피며 활성산소 수치를 높이는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과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집안을 쭉 살펴봤는데요. 네.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염색약. 네네네. 그게 왜요? 이 염색약 속에는 알킬페놀이란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사실상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 몸 안에 내분 비계를 아예 교란시켜요. 네. 염색약을 비롯한 환경 호르몬 외에 또 다른 유해 물질은 없을지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위험 수위. 그렇다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집안은 아무리 높아도 40 이하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275, 273, 응? 273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나와요. 많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의무 기준의 10배 이상 초과. 그 밖에 유해 물질 역시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요즘 라돈이 이슈잖아요. 네. 라돈이 대리석이나 이 집안에서만 나오는 거 있지만 이런 우리가 모르는 데서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네. 지금 라돈 수치가 148 이하가 기준 수치니까 네. 거의 뭐 한 7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토양과 그다음에 화강망에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라돈이 방사능이 방출돼요. 화분을 키우시는 건 좋은데 화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화강암을 다 걷어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눈치채지 못했던 유해 물질의 습격. 환경 호르몬, 초미세먼지, 라돈과 같은 발암 물질들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벽이나 DNA를 파괴하게 됨으로써 각종 염증, 만성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활성산소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 실내에 있는 유해 물질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물과 식초를 7대3 비율로 섞은 후 옷걸이에 스타킹을 씌워 만든 초간단 청소도구에 살짝 뿌려주기만 하면 살균과 먼지 제거에 효과적인 만능 청소도구가 완성됩니다. 특히나 라돈은 공기보다 9배가 무거워요. 그래서 바닥에 쭉 깔려 있죠. 네. 주무시기 전에 또는 낮에 문을 활짝 열고 선풍 틀어줍니다.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이용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라돈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유해 물질이 그렇게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온다는 걸, 침투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앞으로는 잘 해야 되겠네요. 반대로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 기준보다 낮았던 김준민 씨. 일과를 살펴본 결과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기 때문에 적은 운동량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민 씨 맞으신가요? 예. 김준민 씨의 만성염증 치료를 위한 솔루션 박스를 가지고 온 건강운동관리사 김성원입니다. 과연 그가 전해줄 솔루션은? 김준민님, 운동할 시간 많이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아이고, 운동을 하셔야지 만성염증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공원 등을 많이 걸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공원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하루 걷는 횟수를 체크할 수 있는 만보기 준비.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배꼽 위치에다가 손을 위치시키고요. 이 상태로 앞으로 걸으시는데 무릎이 손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높게 올리시는 거예요. 무리한 근력 운동은 활성산소를 높이지만 저강도의 운동은 활성산소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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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이렇게 무릎을 높이 올려서 걷게 되면은 이 엉덩이하고 그리고 골반 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 같이 운동을 하실 때 근육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어때 조금 엉덩이 쪽이랑 골반 기저근에 힘이 들어가시나요?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인데? 이게 저한테 딱 좋은 운동이에요. 네. 방금 하신 운동은요, 이제 골반의 바닥 근육,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더 활성화시켜서 뭐 대장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권장되는 운동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준미 씨를 위한 보너스 동작. 앉은 상태로 발바닥을 맞댄 후 발가락을 잡고 양손을 깍지 껴줍니다. 그 다음 팔꿈치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를 조이면 되는데요.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맞춤형 운동법이겠죠? 이 동작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지 않아도 수시로 일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만성염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집에서 저녁 때만 해야겠네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 중 유일하게 복부 비만을 진단받으며 내장 지방 관리가 급선무인 인혜진 씨. 과연 그를 위한 솔루션은?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인혜진님의 일상을 점검하러 온 영양사 이석영입니다. 내장 지방 관리를 위한 전문가 출동. 일상 점검을 위해서 그리고 만성염증에 대한 고민이 깊으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문가가 준비한 솔루션 박스의 정체는 설마 쓰레기 봉투? 이거 쓰레기 봉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인혜진님의 집을 한번 싹 점검을 한 다음에 염증을 악화시킬 법한 식품들이 있으면은 싹 털어가려고 이거를 제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과연 쓰레기 봉투에 버려질 식품은? 과자들이 많이 보이네요. 딱 한눈에 인스턴트 라면이 지금 보이네요. 냉장고 안까지 꼼꼼히 점검. 이게 뭐죠? 젓갈이요. 젓갈이요. 젓갈은 나트륨 함량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가공육류도 네, 나트륨 함량 굉장히 높고요. 수거된 건 대부분 자극적인 맛이 강하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 나트륨은 나트륨 자체만으로는 혈당을 올리지 않지만 나트륨이 많은 식품을 먹다 보면 밥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걸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가시고 네, 이런 거는 그건 좀 포기가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와 마늘, 고추로 젓갈의 염도를 낮출 건데요. 무는 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아린 맛을 빼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둘게요. 청양고추나 마늘이 줄 수 있는 감칠맛이나 매운맛 있죠.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한 요리로 만드신다고 하면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걸 덜 넣으셔도 네,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젓갈을 같이 넣어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염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확인을 위해 일반 젓갈과 저염 젓갈을 묽게 갈아 염도의 차이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일반 젓갈에 비해 염도가 0.92% 감소. 과연 혜진 씨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뭐 맛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도 이쪽에 훨씬 염분이 이제 덜 들어가고 농도를 낮춰준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라 그러면 뭐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갖고 먹어야죠. 안녕하세요. 손님 오셨다. 만성염증을 이겨낸 분을 찾으러 왔는데요. 네, 잘 찾아오셨네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염증을 극복한 권현숙 씨. 수영 이렇게 하나? 이렇게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 앞으로 한번 하고. 맨발로 서서 헤엄치듯 팔을 휘저으며 특이한 동작을 반복하는 부부. 대체 이건 무슨 운동인가요? 평영할 때 하는 팔 동작이에요. 유방암 극복하신 분들이 이렇게 평영 수영하는 것처럼 하면은 림프관 순환이 좋다고 해갖고 저희도 이렇게 매일 아침 남편과 하고 있어요. 2007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녀. 출산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폭식하던 습관을 끊지 못한 것이 체중 증가로 이어지며 암이 발견된 건데요.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지난 12년간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거 아버님이 담그신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까, 뭐. 또 여기 있는 건 모든 뭐,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우리 집 사람이 다 담은 거예요. 영양가 풍부한 집된장을 아내에게 건네는 남편. 그녀는 준비해둔 면포에 된장을 넓게 펴는데요. 된장을 왜 면포에 바르세요? 아, 된장 찜질을 하기 위해서. 된장으로 찜질을 한다? 운동하고 난 뒤에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된장으로 배꼽 주위를 찜질해주게 되면은 독소를 배출해주고요. 염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된장을 면포에 골고루 발라 따끈할 정도로 데워주기만 하면 된장 찜질팩 완성. 남편은 이 일이 익숙한 듯 아내의 배에 수건을 덮고 된장에 담긴 따뜻한 면포를 배꼽을 중심으로 복부 위에 올려주는데요. 30분 정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드시죠? 뜨끈 따뜻하네. 된장 냄새가 솔솔 나네. 된장 냄새. 복부를 따뜻하게 해 불필요한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된장 찜질. 찜질을 마친 후 그녀가 준비한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거 주스 한 잔씩 마십시다. 이제 우리 나이에 우리 먹고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좋은 것만 먹읍시다. 자, 받으시오. 아내의 사랑을 한 모금 마시는 남편. 시원하게 달달하게 맛있네. 과연 부부가 챙겨 먹는 이 음료의 정체는? 노니 주스예요. 노니는 하와이 등의 남태평양 섬에서 자생하는 열대성 식물인데요. 생화학 박사인 하이니케 박사가 파인애플보다 40배 강한 세포 활성 물질을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노니의 핵심 성분은 이리도이드, 프로제로닌, 스코폴레틴으로 각각 염증 완화는 물론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줄이며 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 노화 등에 도움을 줍니다. 노니는 200여 가지가 넘는 파이토케미칼이 함유되어 항염증, 항바이러스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노니 주스가 노벨 푸드로 승인되었고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미국 국립보건원에도 소개될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염증을 유발한 결과 노니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 염증이 약 2분의 1로 감소했는데요. 고지방 시기를 한 동물 실험에서도 노니 추출물을 투입한 쥐에게 내장 지방 등이 억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현숙 씨. 도착한 곳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인데요. 제철 맞은 채소가 풍부한 이곳은 그녀의 보물창고입니다. 어머니 농사도 지으시는 거예요? 농사까지는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 조금씩 심은 거예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전원주택으로 이사 온 후 텃밭을 일군 건데요. 요리라기보다 그냥 샐러드 해서 야채랑 먹는 거예요. 신선한 채소에 상큼한 요구르트를 곁들인 그녀. 여기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노니 주스를 소스로 활용하면 그녀만의 건강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현숙 씨가 준비한 두 번째 비장의 무기는 꽃과 함께 곱게 장식하는 이 갈색 빛깔 음식인데요.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건데 노니 주스로서 양갱을 만들었어요. 노니 주스 2컵과 한천가루를 넣고 뭉치지 않게 끓인 후 냉동실에 살짝 굳히기만 하면 염증은 물론 남편 입맛까지 잡는 노니 양갱 완성. 이것이 현숙 씨의 손맛으로 차려진 노니 주스를 활용한 건강 밥상인데요. 노니 주스 한 잔을 마시면 노니 한 개를 다 먹은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요즘 노니 주스를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함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확실히 건강해지고 또 지금처럼 계속 같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가능한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성염증을 날려버린 건강 박사를 만나러 찾아간 곳. 만성염증을 이기고요.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분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네네.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권청진 아닌 것 같고. 아, 저기 혹시 수혜 씨가 아닐까요? 날렵한 몸놀림으로 예사롭지 않은 탁구 실력을 뽐내는 이분이 그 주인공? 혹시 만성염증을 날려버린 동대문구 건강박사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제가 건강박사예요. 자타공인 건강박사 민순애 씨. 지금은 만인이 인정할 만큼 건강한 모습이지만 한때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는데요. 전혀 아프다는 건 몰랐어요. 우선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몰랐죠. 뭐 아프거나 그런 거는 몰랐고 전혀 뭐 낌새도 못 쳤어요. 수술했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건강하니까. 수술도 하셨어요? 네, 간이식 수술했어요. 제가 30대쯤에 B형 간염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았거든요. 간 수치가 정상이 한 30 정도인데 제가 한 70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관리를 해온 그녀.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50대.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간 경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이식 수술하게 됐어요. 간이식 수술 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자신만의 건강 노하우를 쌓아온 그녀. 아니, 수혜 씨 뭐 흰자 먹고 이거 염증에도 좋고 그래서 조금씩 기력이 솟는 것 같아. 나도 좀 줘봐. 알았어. 건강 박사가 마시는 음료가 궁금했던 걸까요? 맛을 보려 줄을 섰는데요. 이게 먹고 이제 신내라고요? 신나요. 그녀의 건강 음료로 친구와 함께 우정샷까지. 조금 자주 얻어먹어야 되겠어요. 운동을 마친 그녀를 맞아주는 남편. 왔어요. 그래, 뭐 재밌습니까? 네, 재밌었어요.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때는 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생사를 뭐 넘나드는 그 정도까지 상황이 나빴죠. 모든 가족들이 검사를 다 받았었는데 집사람하고 그 간 저게 DNA가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을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아온 그녀에게 예고 없이 닥쳐온 간 경변증. 간이식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기증자를 만났는데요. 당시 간 전체를 이식할 만큼 위험했던 순간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흉터는 남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좋고 다행스럽죠. 가족들이 없었으면 아마 외롭고 힘들어갖고 진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 어서 와. 아침 먹었어? 안 그래도 간단하게 점심 때우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건강 박사가 먹는 한 끼.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삶은 메주콩과 데친 양파, 껍질을 벗기고 갈아놓은 토마토만 있으면 그녀가 즐기는 한 끼 대용의 간이 편안한 주스가 완성됩니다. 토마토랑 검은 콩이 항염,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자주 먹어요. 항산화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와 검은 콩은 암 예방의 안성맞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색 빛깔의 음료까지 넣어줘야 주스가 완성되는데요. 네. 넣으신 이건 뭐예요? 아까 탁구 교실에서 같이 논아 먹었던 논이 주스예요. 탁구를 치던 중 행여나 발생했을 활성산소를 낮추기 위해 챙겨 마신 음료가 바로 논이 주스였는데요. 간 이식 수술 후 만성염증 예방을 위해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논이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논이에 함유된 이리노이드 성분은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세포를 재생시킴으로써 비정상 세포의 생성을 막고 또 과도한 활성산소를 가져오는 인체 산성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논이에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이 같은 열대 과일인 키위나 망고에 비해 약 143배 높은데요. 특히 논이를 4주간 발효시킨 결과 폴리페놀 성분과 암세포 성장을 막는 스코폴레틴 성분이 상승했습니다. 식물성 영양소의 상당 부분은 단단한 세포배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논이의 모든 유효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발효 과정을 거친 숙성 논이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간 수치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민순혜 씨. 한번 먹어봐. 더 맛있을 거야 아마. 과연 순혜 씨표 간편한 주스의 맛은? 달달하고 진짜 우리가 설탕도 안 넣는데 설탕 넣은 것처럼 달달하고 참 먹기 좋다. 또 오후에 수목원이라 또 걸어야지. 과다 섭취 시 칼륨 성분이 풍부하여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이나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못 살았던 거 즐겁게 좀 살아봅시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 더 열심히 살 거예요. 굳세어라 순혜야. 이 발을 잡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으쌰 어우 잘하네.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체험을 시작한 김준민 씨. 혜진 씨는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저염식에 도전했습니다. 배영숙 씨 역시 건강식을 챙기며 실내에 머문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개별 솔루션과 함께 염증을 완화해줄 논이 주스도 꾸준히 섭취. 다른 두 사람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논이 주스를 마시면서 2주간의 체험을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염증 수치와 허리둘레를 확인한 결과 비만 진단을 받은 인혜진 씨가 허리둘레는 물론 염증 수치에서 가장 호전된 결과를 나타냈고 배영숙 씨의 활성산소 수치도 낮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라면 같은 거 짠 거 그런 거는 좀 덜 먹으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이제 허리도 좀 빠졌고 염증 치수 그것도 조금 내려갔다고 하니까 기분 좋네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먹고 그다음에 운동도 말씀대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고 한번 찾아가서 또 한번 또 컨설팅 좀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선풍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트니까 훨씬 공기가 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요. 내 몸에 숨어있는 만병의 씨앗 만성염증. 사소한 습관을 고치려는 작은 노력이 만성염증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패가 돼줄 겁니다.